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종합뉴스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내셔널 나잇 아웃 행사가 2일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실시됐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과 경찰, 지역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내셔널 나잇 행사가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 플러싱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등 미 전역에서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경찰서가 펜파크 타운홀 브로드 애비뉴에서 차량 통행을 막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돼 버겐 카운티 셰리프국과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펜파크 안에 있는 그 주민들 중에 청소년들이 많아요. 하이스쿨, 미들스쿨, 이번 대학 지역까지 그 많은 학생들이 있는 중에 마약을 한다든지 그 학생들에서 그 비뚤어진 학생들이 많잖아요.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은 좋은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선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연례 행사를 이 경찰서 주최로 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범죄 및 마약 방지 인식을 강조하고 이웃과 경찰 간의 유대 강화, 지역별 반범죄 노력에 대한 참여 및 지지를 만들고 시민들의 범죄 대항에 잘 조직돼 범죄에 저항한다는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범죄 예방 캠페인 내셔널 나잇 행사에서 경찰관들은 부스를 설치해 범죄 예방 지침서를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핫도그와 햄버거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주민들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운전 중 교차로 진입 시 노란 신호등이 켜진 상태에서 차량이 진입하게 될 경우 교통 감시 카메라에 적발돼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뉴저지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운전 중 교차로 진입 시 노란 신호등이 켜진 상태에서 차량이 진입하게 될 경우 감시 카메라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란불이면 이제 빨리 지나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벌써 앞차하고도 위험하고, 그리고 또 이미 차가 중간에서 빨간불로 바뀌기 때문에 기계에서는 여지없이 티켓을 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란불이다 그러면 아예 거기서 가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정지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는 차량과 빨간불일 때 우선 멈춤을 하지 않고 바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번호판에 사진을 찍어 우편으로 벌금을 부과합니다. 교통 관련 티켓은 80불에서 85불 정도로 교통 위반 벌점을 관장하는 뉴저지주 교통국이 현재 감시 카메라에 의한 벌점은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 교통국이 감시 카메라에 의한 단속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곧 벌점도 함께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시 카메라는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과속이나 신호 위반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한인들의 교통법규 준수가 요구됩니다. KNN 뉴스 조혜진입니다. 석사 학위 이상의 외국인 전문 인력과 기업가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완화시키는 안이 발표됐습니다. 이일 국토안보부 자넷 나폴리타노 장관과 이민서비스국 USCIS는 국가에 이익을 주는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외국인 전문 인력일 경우 취업 이민 2순위나 취업 승인서 신청 과정이 필요 없는 EB2, 국익 면제 조항 NIW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NIW 해당자는 별도의 취업 승인서가 없어도 곧장 취업 이민 신청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의 경우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국토안보부와 USCIS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기업가들의 투자 유치를 끌어올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전국 26개 주에서 확산돼 총 77명이 발병하고 이 중 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연방과 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에 따르면 LA 카운티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6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77명이 최근 살모넬라 감염 증상을 보여 이 중 22명이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북가주 세크라멘토에서 발생한 환자 1명이 결국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감염 확산의 원인균은 살모넬라 하이델베르그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을 가진 변종 슈퍼박테리아로 감염자들은 지난 3월부터 6월 말 사이에 소매점들에서 판매된 가른 터키 냉동 고기를 먹고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터키 고기가 어떤 브랜드이며 어느 지역에서 팔렸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리콜 실시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초유의 디폴트 위기 상황이 2일 미 연방정부 부채 상한 증액안의 법제화 완료로 막을 내렸습니다. 미 상원은 연방정부 부채 상한을 최소 2조 1천억 달러 증액하는 내용의 부채 타결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74표, 반대 26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디폴트 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디폴트 시한일까지 쫓기며 벼랑 끝 협상을 벌였던 미 정치권의 리더십 실추와 신뢰 하락으로 앞으로 미국 경제의 대외 신용이 제대로 회복할 수 있을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고 디폴트 시한을 앞두고 간신히 법적 절차까지 마무리했지만 국제신용평가사들로부터 신용 등급 강등 경고는 이어지고 있고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기대했던 실물 경기의 둔화는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위기감은 증시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65포인트 넘게 급락해 심리적 저지선인 12,000선이 무너지면서 더블딥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폴트 시한에 쫓기며 벌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한계를 드러내 시장의 신뢰를 잃었으며 타결안의 내용도 시장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해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폴트 시한을 목전에 두고 극적으로 부채 협상안을 타결시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는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일 상원이 부채 협상 증액안을 승인한 직후 앞으로는 새로운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 빠른 경제 성장 등 미국인의 주된 관심사를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민주공화 양당이 미국 정계의 권력을 분점하고 있고 경제 발전의 책임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며 휴회 기간이 끝나는 즉시 의회는 초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 의회는 부채 상한 증액안에 대한 상하원 표결이 끝난 이날부터 사실상 한 달간의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미 국무부는 2일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양국이 자제력을 갖고 다뤄온 문제이며 우리는 이러한 자제가 계속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독도를 리앙크루암으로 언급하면서 리앙크루암의 주권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연방정부 기관인 지명위원회는 1977년부터 독도를 리앙크루암이라는 지명으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고용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른 어떤 부문보다 미 경제 회복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이일 컨설팅 전문 KPMG가 각 산업계 경영진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는 내년 다른 부문보다 더 많은 인력 채용과 자본적 지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자동차 업계 경영진의 62%가 내년에 인력 채용을 예상하고 있다고 대답해 전체 조사자들의 고용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 평균 52%를 능가했습니다. 또 시설 투자 등 자본 지출에 관해서도 조사 대상 자동차 업계 인사 100명 중 71%가 내년에 증가를 기대해 조사자 전체의 관련 비율 59%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미국은 2년 전 경기 침체 늪을 벗어났지만 실업률이 여전히 9%를 넘어서고 소비자 신뢰는 이달 초 거의 2년 반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미 자동차 산업의 전면 회복되기까지는 앞으로 수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앞으로 12개월 동안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인종과 언어가 결합된 가정이 많은 미국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영어 외에 자신의 모국어나 심지어 가정부의 모국어까지 자연스럽게 습득시키려 하는 다중언어 교육 경향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980년 미국 총인구조사에서는 미국 가정의 11%만이 집에서 영어 외의 언어를 쓴다고 답했지만 2007년에는 20%로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최근 다언어 구사 능력은 갈수록 세계화되는 경제 상황에서 취업에 유리할 뿐 아니라 두뇌 발달에도 좋으며 심지어 치매 발병을 늦춘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중언어 교육 방식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자동차 보조 의자의 절반 이상이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시간주 소재 비영리 환경단체인 생태학센터는 150종의 자동차 보조 의자 중 60%에서 브롬이나 염소와 같이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검출됐으며 이는 폴리염화 비닐이 사용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미 환경보호청에 의해 발암물질로 분류된 PVC는 쓰레기장에서 소각될 때 면역체계와 생식계에 유해한 다이옥신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태학센터는 성명을 내고 차에서 발생하는 열과 자외선은 이러한 화학물질의 분해를 촉진해 독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플러싱 바클레이 애베뉴에서 2일 미 전역 경찰국이 운영하는 National Night Out Against Crime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플러싱 지역에서도 다문화 주민들과 함께 뉴욕 가정상담소가 참여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2,000여 명의 다문화 지역 주민이 참여해 즐거운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애쉬켄 미술학원이 브루클린 커뮤니티 후원으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요즘 크게 부각되고 있는 노스 브루클린에 대한 영 아티스트들의 생각을 작품으로 표현한 전시입니다. 오는 8월 27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며 미술 애호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의류협회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맨해튼 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트레이드쇼에 참가합니다. 의류협회 회원사 4개 업체와 영디자이너 4명의 작품 60여 점 중 한국 섬유 작품 30점을 무대에 올려 특별히 한국 섬유의 세계화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그레이스 맥 뉴욕주 하원 의원과 피터 구시 의원은 뉴욕 플러싱 커뮤니티 경로센터 지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선상에 RKO 듀에러를 재건축해 6,000 스퀘어핏 상당을 플러싱 커뮤니티 경로센터 측에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과 문화공간 등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2011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가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김남수 목사가 심우하는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올해 강사는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목사가 추천되며 대회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어린이 집회도 함께 열립니다. 또한 대회 일환으로 교회 지도자 컨퍼런스와 청소년 집회도 함께 이어질 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상록회가 여행자를 모집합니다. 여행지는 세계 5대 불가사의 베트남 하롱베이며 9월 1일 출발합니다. 4박 5일간의 일정이며 회비는 $1,780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긴 여름의 끝입니다. 지구촌이 수백 년 만에 처음 또는 기상관측 이래 최초라는 경악에 찬 수식어를 단 기상이변을 끊임없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던 이상기후가 이제 일상화돼가고 있는데요. 다이앤 듀마노스트는 몇몇 사례가 앞으로 인류와 문명이 겪어야 할 운명의 전조일지도 모른다고 긴 여름의 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시사 칼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욕시 경찰국 보고자료에 따르면 최근 뉴욕 시내를 대상으로 실시된 단속 결과 한인 밀집지역인 플러싱 지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뉴욕시경이 31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중 교통위반 티켓 발부 통계를 살펴보면 플러싱 지역에서는 올해 들어 총 2,589장의 휴대폰 관련 위반 티켓이 발부돼 뉴욕시 5개 보로 중 제일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시 전역에서 발부된 교통위반 티켓은 총 62만 4,813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휴대전화 사용 위반 티켓이 총 9만 5,426건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안전청은 지난 2009년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약 20%가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초 운전 중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발표돼 규정 위반자들은 최고 $150의 범칙금과 함께 3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12일 핸즈프리 장치 없이 운전 중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벌점을 현행 2점에서 3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운전 중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단속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이 법안이 즉시 발효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의 경우 오는 6일까지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단속 기간 동안 운전 중 통화 텍스트 메시지 보내기 등 규정 위반자들을 적발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을 통해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위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잘못된 운전 습관을 고쳐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정답을 받는 것은 습관일 수 있겠지만 길 위에 많은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꼭 통화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해 전화통화를 해야 할 것이며 텍스팅은 어떤 경우라도 금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어떤 경우라도 셀폰 사용 자체를 자제해 나가기를 바라며 반드시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읽어야 하게 될 경우 주행 중인 차량을 안전한 길가에 완전히 정차시킨 후 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안전운전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8월 3일 날씨입니다. 곳곳에 무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기온 77도로 뚝 떨어져 선선하겠습니다. 최저기온 68도입니다. 8월 4일 날씨입니다. 다시 맑고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최고기온 85도, 최저기온 70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법률 정보입니다. 미국에서는 만약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 빚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나 편지가 오면 그 채권자는 FTC라고 미국 정부 기관에서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라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 법은 개인이 진 빚의 다양한 종류에 들어가는 예를 따져서 자동차 대출이나 크레딧 카드, 모기지 등 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빚일 경우 금액이 맞지 않거나 잘못된 결과로 빚의 산출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그 독촉 편지를 받은 30일 안에 본인이 빚 금액 디스피트를 빚을 안 졌다는 편지에 써서 사본을 가지고 원본을 우체국에 가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그 채권자는 독촉 전화나 편지를 삼가하고 그 빚의 증거를 채무자에게 보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